천억 우주기술 공짜로 득템함. 야, 건들지 마.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 장면은 영화가 아닙니다. 2004년 나로호 개발 초기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거든요. 러시아와의 기술 협정으로 한국 땅에 들어온 로켓 엔진 앞에서 러시아 기술진은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접근 자체를 막았습니다. 이건 러시아 기술이다. 손대면 계약 위반이다. 이 말이 현장에선 철칙이었어요. 당시 한국은 로켓 엔진 독자 개발 능력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산 엔진을 그대로 들여와서 조립만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나로호는 사실상 한러 합작 발사체였고 핵심 엔진 기술은 철저히 러시아가 쥐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우린 나사를 조이지만 심장은 저쪽 거다. 나로우주센터에서 근무했던 한 엔지니어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해요. 러시아 기술진들이 엔진 주변에 천막을 치고 24시간 경비를 세웠다. 우리는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게 2000년대 중반 대한민국 우주기술의 현주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 우주 커뮤니티가 주목한 포인트가 나와요. 일본은 1970년대부터 자체 로켓 엔진 개발에 매진했거든요. 50년 넘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기술을 쌓아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러시아 의존 방식을 보면서 야후재팬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한국은 지름길을 택했지만 결국 독자 기술은 못 가질 것이다. 이 댓글 좋아요 17,000개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3년, 3번이 도전 끝에 나로호는 마침내 발사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러시아 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공했으니까 우리는 짐 싸서 간다. 계약이 완료됐으니 철수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예상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상 시험용으로 가져왔던 발사체 모형이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 있었어요. 엔진이 없는 모형은 한국에 두고 간다. 러시아 기술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모형이다. 무겁고 운송비도 드니까 그냥 두고 간다. 그렇게 남겨진 발사체, 겉보기엔 그냥 껍데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연구진이 조심스럽게 확인하죠. 모형이니까 내부 구조만 참고해도 되겠지. 계약 위반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뚜껑을 여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멈췄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무겁지? 안을 확인하는 순간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안에는 엔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당시 러시아가 자랑하던 최신 다단 연소 사이클 방식 엔진이 완벽한 형태로 장착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앙가라 계열 엔진 구조였습니다. 러시아는 이 엔진을 절대 해외에 넘기지 않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미국도 탐내던 기술이에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가 나중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처음엔 우리도 믿을 수가 없었다. 몇 번을 다시 확인했다. 이 사건이 일본 우주 커뮤니티에 알려지자 반응이 폭발했어요. 야후재팬 우주기술 게시판에 긴급 토론 스레드가 열렸거든요. 설계도가 아니라 실물을 두고 갔다고? 이 댓글이 좋아요 18,000개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전 연구원이 익명으로 남긴 댓글도 화제가 됐어요. 우리는 30년 넘게 엔진 하나 개발하는데 수천억을 쏟아부었다. 한국은 그걸 공짜로 얻었다. 이 댓글에 달린 답글도 재밌어요. 이건 운이 아니라 계약서 싸움에서 이긴 거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엔진은 계약 위반이 아니었어요.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모형이었고 계약에는 엔진이 없다는 조항만 있었지. 내부 구조까지 확인하겠다는 문장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우주기술 포럼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러시아가 법적으로 졌다. 실제로 계약서를 검토한 국내 법률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해요. 계약서에는 인도 대상이 GTV 지상 검증용 모형이라고만 명시돼 있었다. 내부 구성품에 대한 제한 조항이 없었다. 러시아 측이 계약서 작성할 때 실수한 거죠. 두 번째 반전은 타이밍입니다. 이 시점이 언제였냐면 누리호 개발이 시작된 지 4년 차였을 때예요. 기본 설계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은 2010년에 시작됐는데 2013년에 이 엔진을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동하는 다단 연소 엔진을 눈앞에서 보게 된 거예요. 한 연구원의 회고가 이렇게 전해집니다. 책으로만 보던 걸 손으로 확인했다. 배관 하나하나, 밸브 위치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었다. 당시 누리호 엔진 개발팀은 75톤급 액체 로켓 엔진 설계 방식을 놓고 고민 중이었어요. 가스 발생기 사이클로 갈지, 다단 연소 사이클로 갈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러시아 엔진을 분석하면서 다단 연소 방식의 구체적인 구현 방법을 확인한 거죠. 일본 우주항공 전문 매체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국의 로켓 개발 시계가 단번에 몇 년 빨라졌다. 이 기사 댓글에도 반응이 폭발했어요. 이건 기술 이전이 아니라 기술 낙하산이다.
실제로 일본 HEA 로켓 개발에 참여했던 미쓰비시 중공업 출신 엔지니어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엔진 실물을 본다는 건 단순히 구조를 아는 게 아니다. 어떤 사상으로 설계됐는지 이해하는 과정이다. 한국은 그 과정을 단축했다. 세 번째 반전 포인트는 이후의 변화입니다. 한국이 이 엔진을 그대로 베꼈느냐? 그건 아니에요. 누리호 엔진은 75톤급이고 러시아 엔진은 170톤급이거든요. 크기도 다르고 추력도 달라요. 하지만 연소 방식, 배관 구조, 냉각 설계 개념은 누리호 엔진 설계에 결정적인 참고가 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부 자료를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GTV 엔진 분석을 통해 다단 연소 사이클의 실제 구현 방식을 확인했다. 이는 설계 검증 시간을 대폭 단축시켰다. 일본 엔지니어 출신 유튜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엔진을 보면 사상이 보인다. 한국은 그 사상을 자기 방식으로 재해석했다. 이 영상 조회수가 150만 회를 넘었어요. 그 결과가 바로 2021년 누리호 첫 발사, 그리고 2022년 2차 발사 성공입니다. 2023년에는 완전한 성공을 거뒀고요. 이 과정을 지켜본 일본 네티즌들은 태도를 바꿉니다. 한국은 항상 얻을 수 있는 걸 끝까지 챙긴다. 이 댓글이 좋아요 12,000개를 받았습니다. 야후 재팬 우주기술 게시판에 올라온 분석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본은 50년 걸린 길을 한국은 15년 만에 왔다. 차이는 전략이었다. 이 글에 달린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한국은 실패를 남의 돈으로 하고 성공을 자기 기술로 한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이 엔진이 없었다면 누리호 성공 시점은 지금과 같았을까요? 아니면 몇 년은 더 늦어졌을까요?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려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 원장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GTV 엔진이 없었어도 우리는 성공했을 것이다. 다만 시행착오가 더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현직 연구원의 증언은 좀 달라요. 솔직히 그 엔진 덕분에 최소 3년은 단축했다. 시뮬레이션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 사건은 일본에서도 꽤 유명합니다. 특히 일본이 자체 로켓 엔진 개발에 수십 년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한국의 압축 성장 사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일본 우주 커뮤니티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시행착오를 남의 경험으로 줄인다. 실제로 일본 HE 로켓 개발 과정을 보면 1994년부터 2005년까지 7번이 발사 중 2번이 실패했어요. 실패 원인 분석하고 개선하는 데만 수년씩 걸렸거든요. 근데 한국은 러시아 엔진을 분석하면서 그런 시행착오 단계를 상당 부분 건너뛴 거죠. 최근 일본 뉴스 댓글에서는 이런 말도 보여요. 한국은 기술을 얻으면 바로 실전에 쓴다. 그게 부럽다. 이건 칭찬에 가깝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관계자가 한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한국의 추진력은 배울 점이 있다. 우리는 너무 신중한 나머지 느린 면이 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누리호를 넘어 차세대 발사체를 준비 중입니다. 재사용 엔진, 달 착륙선, 심우주 탐사까지 계획이 현실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2032년 달 착륙선 발사가 목표거든요. 일본 쪽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2024년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우주 컨퍼런스에서 일본 대표단이 한국 대표단에게 이렇게 제안했대요. 이제 한국은 협력 대상이다. 함께 화성 탐사 프로젝트를 논의하자. 10년 전만 해도 상상 못할 일이에요. 야후 재팬에 올라온 최근 기사를 보면 이런 제목이 있어요. 한국 우주 기술,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제 경쟁이 아니라 협력 시대다. 한국의 속도, 일본의 안정성을 합치면 최강이다. 이 모든 출발점에 러시아가 남기고 간 그 엔진이 있었습니다. 의도했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한국은 우주기술에서 상상도 못한 보너스를 얻었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GTV 엔진 분석은 한국형 발사체 개발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러시아는 이 일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2019년 한러 우주협력회의에서 러시아 측 대표가 이렇게 말했대요. GTV에 엔진이 들어간 건 우리 실수였다. 하지만 한국이 그걸 잘 활용한 건 인정한다. 계약서 쓸 때 더 꼼꼼히 볼 걸 그랬다. 이 발언이 러시아 우주 커뮤니티에도 알려졌는데요. 러시아 네티즌들 반응이 또 재밌어요. 우리가 준 건 아니고 한국이 챙긴 거다. 계약서 싸움에서 진 거니까 할 말 없다. 이런 식이에요. 마지막으로 일본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의 우주 개발은 운이 아니라 준비된 집요함이다. 이 문장이 2024년 일본
우주산업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인용됐어요.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이사장이 직접 언급한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엔진 발견이 없었다면 한국 우주기술의 현재는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진짜 궁금합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